사연으로 알아보는 통상 핫이슈 통상담소 MC 신사임당입니다. 오늘의 주제 사연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취업에 성공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저에게 취업에 성공한 거 말고도 자랑할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좋은 아파트로 독립에 성공했던 겁니다. 그것도 좋은 집주인을 만난 덕에 아주 저렴한 월세로 말이죠. 근데 좋은 집을 구하면 뭐하나요? 일이 워낙 바빠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건 바로 관리비 고지서. 그것도 무려 4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적힌 고지서가요. 관리소로 달려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동 팰리스는 무조건 관리비를 세대당 n분의 1로 내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전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하느라 공원 헬스장은 쓴 적도 없고요. 차도 없어요. 혼자라 물이나 전기도 거의 안 쓰고요. 열심히 이런 이유를 말해봤지만 아파트 규칙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관리소장님. 전 이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정말 저 비싼 관리비를 매달 내야 하는 걸까요? 전 그냥 이제 갓 취업한 돈 없는 세입자일 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전 어쩌면 좋을까요? 사연의 주인공 같은 일을 만약 내가 겪는다면 참 억울하겠죠. 이런 일 설마 실제로 있을까 하는 분들 진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의 무역 구제 정책 중 하나인 반덤핑 규제, 그 중에서도 비시장 경제 국가 단일률 때문입니다. 이 비시장 경제 국가 단일률은 상황에 따라 비시장 경제 범국가 세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비시장 경제 국가 단일률이라고 통일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비시장 경제 국가 단일률을 짚기 전에 아주 익숙한 단어가 들리지 않았나요? 통상 실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 바로 반덤핑 규제입니다. 그만큼 빈번하고 자주 사용되는 무역 구제 정책인데요. 실제로 미국이 제기한 반덤핑 제소건은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8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덤핑 제소, 과거엔 이렇게 많지 않았죠. 한 해에 20건에서 30건 정도였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로 반덤핑 제소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덤핑률을 확정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 기법들도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비시장 경제 국가 단일률입니다. 이 비시장 경제 국가 단일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비시장 경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미국 법 규정상 정의로는 조사당국이 판단하기에 원가 및 가격 결정 구조가 시장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의 판매가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즉,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국가 경제체제를 계획과 명령에 의해 통제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이 규정한 비시장 경제 국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엔 중국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등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시장경제 국가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미 상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해지지만 비시장경제 국가들은 국가 내부의 재화의 가격이나 공급을 정부가 조절하기 때문에 제품의 국내 가격이 덤핑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비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정부나 국가의 통제를 통해 경제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위치한 법인 기업이나 개별 수출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하나의 단일체로 간주하는 거죠. 즉, 이 국가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덤핑 긍정 판정을 받으면 다른 나라의 수출자들과는 다르게 해당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해야 하고, 개별 덤핑률을 산정받지 않는 한 비시장 경제 단일률을 일률적으로 부과받게 된다는 거죠. 아까 사연의 주인공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 중에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었는데 다들 알아채셨나요? 비시장 경제 국가에 위치한 법인 기업이나 수출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이나 중국에 법인을 낸다면 해당 현지 법인이 베트남 또는 중국 정부와 독립적인 개체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중국의 통제를 받는
단일체로 간주당해서 비시장경제 단일률에 의한 반덤핑 관세를 받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파트 주인이 아닌 세입자지만 부당하게 많은 관리비를 내는 사연자처럼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비시장경제 단일체에 포함될 수출자들이 모두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수출자의 비협조를 근거로 AFA를 적용해서 고율의 관세율을 단일률로 결정해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비시장경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 비시장경제 국가의 단일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는 이 비시장경제 국가 단일률을 WTO법을 위반한다고 판정을 내린 바 있지만 이런 관행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무겁고 어두운 얘기를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시종일관 문제점만 짚어서 답답하시지는 않았나요? 구태의연한 말일 수 있지만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이라고 하잖아요. 쓴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해서 달콤한 통상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준비해본 오늘의 통상담소. 다음번엔 더 희망찬 이야기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